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국제 질서의 거대한 파동이 시작되었던 한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가던 길목이 막혀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머나먼 중동의 한 나라가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례를 똑똑히 보라 고 외쳤던 기상천외한 외교적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파격적인 외교적 선언과 사건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제 질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시대를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새롭게 등장했던 외교의 문법과 힘의 역학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수적이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나는 외교 독트린이 그 출발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기조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걸었죠.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전 세계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부터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 말은 곧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이해관계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등장은 국제 외교 무대에 상당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오랜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나 때로는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길이 막혔다는 답답함을 느껴야 했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진입로가 폐쇄되거나 예상치 못한 통행료가 부과되는 상황과 같았다고 할까요? 오랫동안 함께 걸어왔던 파트너가 갑자기 다른 방향을 제시하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의 풍경은 이러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이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언론 헤드라인들은 연일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안보 분담금 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대서특필했고, 유럽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역력히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방 동맹 체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혼란과 깊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오랜 시간 공고히 다져왔던 신뢰와 협력의 틀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각국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노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했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미국의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 동맹 관계의 재편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알던 국제사회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변화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국제사회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변화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동의 흐름 속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의 한 국가, 이스라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설명하며 심지어 북한을 보라, 고 외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파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노선이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던 시기, 이스라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동이라는 복잡하고 위협적인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고심해왔죠. 특히 주변국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이나 끊이지 않는 지역 분쟁은 이스라엘에게 자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외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위협에 맞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때 그들이 주목한 사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고 심지어 국제사회가 이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는 것처럼 보였던 현실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핵확산금지 조약, 즉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로 비쳤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북한의 사례를 들며 자신들이 처한 안보 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핵 개발이나 선제적 대응과 같은 강경한 안보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만약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 조약과 같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에도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국제규범의 예외를 주장하고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국제안보 환경의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는 전통적인 국제연대와 다자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제 질서의 균열을 가속화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경시 풍조는 기존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북한 사례 인용은 핵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규범의 모호성을 부추겼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오랫동안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탱해왔던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의 기둥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던 여러 기둥 중 몇몇이 흔들리면서 전체 구조가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흔들리면서 국제안보와 경제 질서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죠. 안보 측면에서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제 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고 이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협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각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외교적 노선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려 했고 또 다른 국가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실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와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적 안보 논리가 결합하면서 세계는 점차 다극화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두 개의 강대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 펼쳐진 것이죠. 이러한 다극화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던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가 근본부터 재정이 되는 그야말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국제적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강대국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강력한 구호였죠. 이 외교 독트린은 오랜 기간 미국 외교의 핵심 기조였던 국제협력과 동맹의 가치를 전례없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의 오랜 동맹국들은 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익숙하게 달리던 고속도로에 갑자기 거대한 장애물이 놓인 듯한 길막힘을 경험해야 했죠. 예를 들어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이나 특정 국제 현안에 대한 압박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거나 외교적 입지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역시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국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요구와 정책 변화에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유무역보다는 자국 산업 보호를, 공동안보보다는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며 때로는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서방 동맹 체제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나토, 네이토, 정상회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각국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의아함이 교차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근간을 흔들며 세계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긴장과 혼란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 중동의 한 국가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정당화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사례를 보십시오 라고 외쳤던 일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외교적 수사라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압박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자신들만의 논리를 구축하려 했던 겁니다. 즉, 잠재적 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이나 강경 대응만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를 북한의 사례를 통해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이는 국제법적인 해석과 도덕적 관점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 자신들의 특정 공격적 행동이나 강경한 안보 정책을 정당화하려 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또 다른 윤리적 딜레마와 전략적 긴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죠. 이처럼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인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독자적이고 때로는 강경한 안보 노선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알던 국제 질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국제연대와 다자주의는 약화되었고 더 이상 특정 강대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익과 힘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죠. 이 새로운 다극화 시대는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무역 분쟁은 예측 불가능하게 심화되고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각국은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좇아 때로는 과거의 동맹마저 외면하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만 했죠. 우리가 알던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가 근본부터 재정이 되는 그야말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재정이 되는 이 전환의 한가운데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외침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을 넘어 전 세계 외교 무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죠. 이 파장은 마치 도미노처럼 국제연대의 견고함을 흔들고 다자주의라는 오랜 신념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각국은 이제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때로는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마저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서서히 다극화 시대라는 새로운 지형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특정 강대국이 주도하는 단일한 질서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이 각자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진 겁니다. 기존의 국제협력기구들은 그 기능이 약화되고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점점 더 난항을 겪게 되었죠.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그림자 아래 놓이고 안보 위협은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하며 각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욱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국의 불안정한 정세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들은 국제사회의 전통적인 공조나 동맹국의 지원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마치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강력한 자위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결국 국제적인 규범이나 다자주의적 합의보다는 자국의 실리적 이익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각국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이 맞물리면서 한때 견고하다고 믿었던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동맹관계의 견고함이 예상치 못한 균열에 직면하며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외교 정책의 변화를 넘어 국제안보와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심했고, 때로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외교적 노선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편과 남의 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하고 경쟁하는 복잡한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새로운 다극화 시대의 도래를 명확히 보여주며 우리에게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는 굳건했던 국제동맹체제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파도와 각국이 내세운 자국 이기주의적 안보 논리 앞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었는지 이 시대를 통해 우리는 극명하게 목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국제 질서의 오랜 규범과 상식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이 파열음은 결국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죠.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때로는 기존의 국제적 합의나 윤리적 기준마저 뒤로한 채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깊은 충격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미래의 국제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특정 지도자의 정책이나 특정 국가의 외교 사례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국제 협력 체제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각국은 어떤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것을 예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